안녕하세요, 러스테커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여자가 게임을 뛸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자에게 호감이 있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받기 위한 패턴의 연결을 보여드릴게요. 이 패턴의 연결은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통째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1번 자격부여, 2번 기준 제시, 3번 호감 선언. 일단 당신이 여자에게 자격 부여를 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당신의 강력한 기준을 보여주면서 여자가 이에 합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통해 여자는 당신의 프레임에 들어가고 싶어 하죠. 이후에 호감 선언을 통해 여자에게 진심을 보여주고 여자의 호감도 받아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당신 역시 여자의 호감을 받아내지 않으면 혼자 고백을 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자의 호감 또한 받아주세요. 바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1번 자격부여. 보통은 그냥 마냥 웃기고 마냥 재밌는 것만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은데 너랑 얘기하다 보니까 좀 생각이 엄청 깊은 것 같아. 이렇게 단순히 여자의 외모가 아니라 여자의 특징에 의미를 두어서 자격부여를 해줍니다. 2번 기준 제시. 나는 솔직히 예전에는 여자 얼굴이 예쁜지만 봤는데 점점 이제 생각이 예쁜 여자를 찾게 되더라고. 그래서 얼굴만 예쁘고 생각 없는 여자는 다시 잘 안 만나게 되더라고. 자, 이와 같이 당신의 기준을 말하고 여자가 이에 수긍하게 합니다. 3번 호감 선언. 그래서 지금 너한테 여자로 끌리고 있어. 너 솔직히 지금 어떤 생각이 들어? 자, 이렇게 당신이 호감 선언을 하고 여자 역시 당신에게 호감이 있음을 말하도록 유도해야 돼요. 설명했듯이 이 패턴의 연결은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기억해두세요. 꼭 3개를 순서대로 사용해서 패턴을 완결 지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효과가 뛰어나요. 자, 지금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그럴듯하게 말씀드린 이 패턴의 연결이 정말 여자의 호감을 얻어내기 위한 마법의 패턴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설마 아니겠죠? 자, 언어는 기본적으로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말이라고 해도 상대방과 나의 관계나 상태에 따라 좀 매우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형태로, 즉 패턴의 연결 자체로 픽업을 배우면 아마 평생 동안 배워도 끝이 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아직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저런 말들이 통하기 위한 전제는 여자가 이미 당신의 호감을 원하고 있는 상태여야겠죠. 그럼 이런 상태로 여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물론 저런 패턴의 연결은 심리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기능을 하기에 무작정 고백하는 것보다 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만약 여자가 이미 당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고 당신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길 원하고 있다면 사실 어떤 식으로 말을 해도 통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패턴의 연결은 패턴들을 엮어내서 얼마든지 지금 아무렇게나 계속해서 제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설명들도 가져다 붙여주면 금상첨화죠. 1번 콜드리딩. 난 처음에는 약간 겉모습 보고 그냥 섹시한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얘기를 좀 해보니까 넌 굉장히 속이 좀 깊은 것 같아. 2번 호감선언. 그래서 좀 너한테 지금 관심이 좀 생겼어. 3번 포싱. 이렇게 말했는데 너도 좀 얘기해봐. 어떤가요? 그럴듯한 표현을 넣지는 않았지만 어떤 패턴을 엮어도 이딴 거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한 방에 되는 마법의 멘트가 있다거나 더 좋은 패턴의 연결을 찾아다니는 게 사실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리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어서 이런 패턴들을 연결하는 것이 좋다, 이런 멋들어진 말들을 외워서 말 속에 쑤셔 넣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언제까지 외울 건가요? 내년까지? 뭐 5년 뒤까지? 자, 그보다는 각 패턴들이 어떤 효과를 내고 왜, 언제, 어떤 타이밍에 쓰는지를 각각 모두 쪼개고 분리해서 모두 숙달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무료 강의에 이처럼 전부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진 못하지만 저런 형식으로 패턴들을 다 묶어서 외우거나 숲을 보지 못하고 지엽적인 멘트의 조합들을 어디서 이제 주워 듣고 여자에게 안 통한다, 더 좋은 패턴이 없나? 자, 이런 식으로 찾기 시작하면 픽업 유목민이 돼서 강의들을 수집하러 다닐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마 끝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클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클럽 테이블에 여자가 올라오면 뭐 이렇게 장난을 치려고 생각했다고 해볼게요. 너 근데 춤을 왜 그렇게 파워풀하게 춰? 너 에어로빅 강사야? 그리고 여자가 테이블에 올라왔어요. 여자가 테이블에 올라와서 춤을 추길래 너 근데 춤을 왜 그렇게 파워풀하게 쳐? 하고 에어로빅 강사냐고 장난을 치려고 하는데 여자가 오빠 근데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너 에어로빅 강사야? 이런 식으로 계속 장난을 이어가거나 대충 그냥 나 30살이야 대답하고 바로 에어로빅 강사냐고 묻는 건 굉장히 어색합니다.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자, 이런 간단한 말들조차 패턴을 연결로만 인식을 하면 할 수가 없는데 긴 문장이나 말들이 내 의도대로 과연 순탄하게 이어질까요?
픽업 강사들이 상황을 가정하고 만든 길고 긴 문장들 막상 들어보면 어떻게 이런 세련된 말들을 할 수 있는지 감탄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의사소통은 당신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런 세련된 말들은 픽업 강의보다 문학 작품을 보면 더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때문에 리비도에서는 패턴을 의미 있는 단위로 해체했는데 해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픽업을 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어떤 완결된 루틴이나 완결된 패턴들의 조합에 집착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의 흐름이 뚝뚝 끊기고 사회성 없어 보이는 매력 없는 바이브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장난을 치다가 대화의 흐름이 바뀐 경우에는 내가 하던 말을 완결시키는 게 아니라 대화의 흐름에 맞춰서 다시 장난을 치는 게 더 낫습니다. 근데 너 왜 이렇게 춤을 파워풀하게 춰? 오빠 근데 몇 살이에요? 나 30살이야. 신분증 줄까? 야, 편의점에서 담배 사는 기분인데? 너 혹시 편순이니? 차라리 이게 낫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러스테커입니다. 1일차 강의 잘 보셨나요? 저는 1일차 강의에서 여자를 만나기 전에 사전 기획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뤘어요. 그리고 우선 근본적으로 남녀는 왜 원하는 것이 다른지 설명드리면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진화적으로 풀었죠. 그렇다면 여자가 원하는 남자, 생존 가치가 입증된 남자는 어떤 남자인지, 그리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알파와 베타 개념을 말하면서 진짜 남자가 돼서 여자를 끌어올 수 있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두 개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당신의 페르소나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다뤘어요. 자, 오늘은 거시적인 내용이 아니라 보다 더 미시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드게임, 즉 여자와 데이트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게임을 풀어야 할지, 게임의 구조와 핵심 의도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숙달하며 여자를 만나 어떤 순서와 어떤 말들을 해야 할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이브 기본편을 통해 기본적으로 알파가 여자와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도 끝까지 보시면 실전에서 적용 가능한 수많은 방법들을 익힐 수 있을 것이고 많은 관점의 변화를 겪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직접적으로 구조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근데 상당히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 구조를 파악하고 여자를 만나 실제로 자유자재로 잘 쓸 수 있게 되면 여자와의 의사소통에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허우적대는 일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실력이 상승함에 따라 지금 현재 만나지 못하는 고등급 여자도 만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여자의 등급이 높아지면 주변에 따가운 시선들을 받게 됩니다. 정말 연예인급으로 압도적인 여자와 같이 다니면 진짜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시선과 관심을 받게 돼요. 극장이라도 한번 데려가면 모든 남자 여자들의 시선이 한 번에 꽂히는 느낌 받아본 적이 있나요? 사실 누군가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무조건 성격 좋은 여자를 만나는 게 좋다고 말하면서 그냥 여기저기 흔해 빠진 여자들을 만나고 정신자위를 하고 있죠. 하지만 압도적인 여자들도 성격 좋은 여자들이 많습니다. 예쁜 여자들은 무조건 기가 세고 성격이 좋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만나보지 못한 루저들의 뇌피셜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못해서 모르는 걸 진짜라고 믿고 싶은 것이 대다수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건 남자의 사회적 지위는 진화적으로 볼 때도 여자의 등급에 의해서도 많이 결정된다는 게 사실이에요. 저 역시 여자의 수준이 높아지고 우연히 친구들을 길에서 마주쳤을 때, 모임에 데리고 갔을 때 이런 효과를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또한 여신급 여자와 섹스를 할 때 만족감도 무시할 수가 없죠. 자, 이런 모든 것을 느껴보기 위한 힌트를 오늘 드릴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더 잘하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한 건데 많은 사람들은 여자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저 남자는 돈이나 외모가 전부다. 자, 이 정도 낮은 수준에서만 생각하는 남자들이 사실 거의 대다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 강의를 선택한 당신은 그냥 이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거의 대다수의 남자들을 제낄 수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 여자를 얻는 것도 경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자는 많지만 동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가 높은 여자는 더욱더 희소해요. 경쟁에서 도태된 남자들은 가치가 낮은 여자를 어쩌다 만나서 이혼하고 합의금을 물어주고 개처럼 일하면서 퐁퐁남이 되고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걸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가치가 높은 여자를 만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식을 알고 행해서 여자를 많이 만나보고 겪어봐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릴 구조에 대한 얘기, 무료 강의지만 당신이 만약 이 정도만 할 수 있다면, 아니 그냥 알고만 있어도 여자와의 관계에서 다른 남자들보다 우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주변에 여자를 만나면서 이런 관점과 생각을 하고 만나는 남자는 진짜 0.01%도 안 될 거예요.
자, 이 말은 단순히 이런 지식에 관심을 두고 지금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상위 0.1%의 관점을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서두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여자와 만남에 있어 거시적인 관점, 즉 숲을 어떻게 보고 게임을 풀어가는지 대략적인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잘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미드게임을 하기 위해, 즉 데이트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마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유혹을 위해 필수로 알아야 할 3가지. 제가 알려드릴 유혹을 위해 필수로 알아야 할 3가지는 5단계 구조와 수단, 그리고 핵심 의도입니다. 우선 왜 이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자, 5단계 구조가 필요한 이유. 당신이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당신은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지도의 역할은 길을 찾는 거죠. 무작정 길도 모르고 앞으로 갈 수는 없겠죠. 따라서 지도가 없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또한 지도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부산이 당신의 목적지죠. 만약에 목적지가 없다면 나는 서울에서 어딘가로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나아가는 의미가 있으려면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당신이 가다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속도를 위반하면 안 된다, 사람을 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부산이 아니라 감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정리하면 당신이 부산에 가기 위해서는 지도와 목적지,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게 필수라는 거예요. 여자를 유혹하는 과정에도 이와 비슷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당신이 여자를 유혹한다고 해볼게요. 당신은 유혹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구조의 역할은 유혹을 하는 길을 찾는 겁니다.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나자마자 내가 하고 싶다고 바로 키스를 갈길 수는 없을 거예요. 따라서 유혹을 하는 구조를 모르면 어떤 순서로 하는지를 잘 모르게 돼 있어요. 또한 구조는 목적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역시 당신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여자와 섹스를 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냥 해볼게요. 자, 이것을 위해서 단계를 5단계로 나누고 각 분기점을 통과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단계별로 세부 목적을 알아야 내가 지금 맞게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거 역시 있어요. 이거 역시 단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모른다면 게임이 어렵게 풀리고 중간에 여자한테 까이겠죠. 자, 정리하면 당신이 여자를 잘 유혹하기 위해서는 구조와 단계별 목적, 그리고 단계별로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 필수 요소란 말이에요. 자, 이제 수단에서 고려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부산에 가기 위해서는 갈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될 거예요.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차를 타고 갈 수도 있죠.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수단을 쓰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수단을 배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산에 가기 위한 수단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죠. 하지만 왜 하는지를 모르면 아예 다른 걸 배울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가기 위해서 나는 젓가락질을 배울 거야. 자, 이런 걸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좀 어이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르는 분야로 가면 사람들은 이 외의 중요성을 자주 망각해요. 또한 언제 이 수단을 쓰는지는 알아야 돼요. 당신이 걷고 뛰고 운전하는 방법을 부산에 가기 위해 배운다고 알고 있어도 각각 이 수단들을 언제 쓰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휴게소에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차를 타고 막 들어가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이 수단을 쓰는지도 알아야 돼요. 운전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깜빡이를 켜는 법, 악셀을 밟는 법,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숙달해야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수단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왜 이 수단을 선택했는지, 언제 이 수단을 쓰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모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의 과정에서 수단을 사용하는 법도 같습니다. 당신이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는 유혹의 수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언어적, 비언어적인 패턴, 바이브, 멘트 등이 있어요. 많은 남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멘트를 예를 들어볼게요. 우선적으로 왜 이 멘트를 날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멘트를 배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유혹에서 멘트와 같은 수단은 여자와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왜 하는지를 모르면 배워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당신이 여자에게 무관심을 전달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해볼게요. 왜 여자에게 무관심을 전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이 멘트를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멘트를 많이 아는 것보다 적게 알아도 왜 하는지 아는 게 훨씬 더 잘 되는 경향이 있어요. 또한 언제 이 수단을 쓰는지를 알아야 돼요. 당신이 아주 효과적인 루틴과 멘트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면 게임은 망하게 됩니다. 마치 아주 좋은 고백 멘트를 배우고 만나자마자 고백을 하는 것과 같겠죠. 혹은 키스 루틴을 어디서 주워 듣고 만나자마자 키스 루틴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특정 패턴이나 멘트를 배울 때 이걸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런 강의는 좀 쓰레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멘트나 패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운전을 못하면 부산에 못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통 남자들이 어떻게만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멘트 수집가가 돼서 더 좋은 멘트들을 찾아다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멘트를 알아도 왜 쓰는지 언제 쓰는지를 모르면 어차피 망해요. 그래서 멘트 수집가가 되더라도 이런 요소들을 함께 알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또한 각 패턴별로 왜, 언제, 어떻게 가중치가 달라요. 그러니 멘트나 패턴을 배우더라도 이런 필요한 부분을 같이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르면은 결국 잘 쓰지도 못하고 어차피 망할 테니까요. 자, 세 번째로 당신은 핵심 의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당신이 부산에 갈 때 핵심 의도는 나는 부산에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한다 이거예요. 사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당신이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다시 길을 찾아서 운전해서 가야겠죠. 그런데 나는 부산에 가기 위해서 운전한다. 이런 핵심 의도가 없으면 차를 버리고 걸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지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자를 만날 때 역시 핵심 의도 기반으로 게임을 풀면 간단한데 대부분 남자들은 대처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저렇게 말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정해놨다고 해도 쓸 수도 없고 이렇게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부산에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처를 할지 전부 미리 정해놓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길로 잘못 들지 미리 전부 다 파악하고 이쪽으로 잘못 들면 1km 가서 유턴하고 어디를 가서 이렇게 돌아간다. 자, 이런 걸 전부 정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부산에 가기 위해 운전을 한다 라는 의도만 가지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면서 운전하고 부산에 도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의사소통 시에 타이밍에 맞게 말을 하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 핵심 의도부터 설명해보죠. 자, 핵심 의도는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실제 여자를 만나 2단계를 실행할 때 결국 이 핵심 의도만 떠올릴 수 있으면 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 핵심 의도는 제가 만든 방법론 중에 손에 꼽을 만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런 의도 기반으로 푸는 내용을 어디서도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이 개념을 개발하고 실력이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저와 같이 의도 기반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면 당신은 여자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직장 관계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무엇을 하는지가 어떻게 하느냐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니 어떤 관점으로 제가 바라보고 있는지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명 전에 상황을 드리겠습니다. 자, 5초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떻게 대처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당신은 여자와 처음 만나 어색한 분위기인데 여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오빠, 여자 대하는 거 보니까 여자 많을 것 같아. 자, 2번. 당신이 여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여자가 자기 이상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자상한 남자가 좋아. 당신은 뭐라고 말을 할 건가요? 자, 생각해 보셨나요? 대부분 픽업을 배우는 사람들은 완벽한 패턴을 찾기를 원해요. 처음에는 단순히 멘트 수집 정도를 하지만 나중에는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를 대처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면 특정 패턴들의 연결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즉, 멘트를 말하는 타이밍을 모르고 문제의 대처법이 그냥 딱 정해져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의사소통이라는 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지도 않을 뿐더러 완벽한 멘트나 패턴 따윈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멘트와 패턴은 상황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자, 1번 문제에서 여자는 당신에게 초반부터 시테스트를 날린 겁니다. 여자는 항상 남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해요. 그럼 이런 테스트를 완벽하게 대처하는 멘트나 패턴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이런 멘트와 패턴은 현재 어떤 상황이냐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대처 방법들은 특정 상황을 가정하고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며 이런 상황은 당신이 만든 분위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야 돼요. 만약에 저런 시테스트성 질문이 지금처럼 초반이 아니고 중반이나 후반에 나왔다면, 그리고 다른 특정 상황에서 나왔다면 당신의 대처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 질문에 대한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프로그램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단계에 따른 핵심 의도 기반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고 배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 단계에서 이런 행동과 말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핵심 의도를 기반으로 대처를 하면 됩니다. 아직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2단계 책임 단계에서 핵심 의도는 3개가 있어요. 이 중에 한 가지를 미리 말씀드리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3개의 핵심 의도 중에 두 번째는 성적 장난입니다. 당신이 2단계에서 성적 장난을 핵심 의도로 가져가는 이유는 단순해요. 여자와 이성적인 프레임을 설정하지 못하면,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면 남녀가 아니라 그냥 친구 사이가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뒷부분에서 이 구조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당신이 여자와의 이성 간의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히 이상형과 같은 말들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와 같은 행동을 실제로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패턴에 매몰되지 마세요. 패턴에 매몰되면 A 상황에서 여자가 반응하면 나는 B로 대처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모으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여자와 당신의 분위기를 당신이 주도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당신이 이 핵심 의도를 가지고 대하는 것과 여자의 반응에 끌려다니면서 대처하는 방법만을 찾아다니는 건 본질적으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현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장난을 쳐야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은 협박을 받는 상황임에도 편요한은 장난을 친다는 핵심 의도를 가지고 대처를 하기 때문에 일본군의 프레임에 종속되지 않죠. 만약에 이 사람이 날 협박하면 나는 이런 말로 대처를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나는 또 이런 패턴으로 대처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턴에 매몰되지 말고 단계 판단과 구체적으로 내가 행할 의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자를 유혹하는 과정이라서 그렇지 사실 영업을 할 때나 모임에 가거나 남자들을 만날 때도 이 미드게임 순서와 의도를 따라가다 보면 초반 인간관계 모두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아까 전에 낸 두 개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당신은 여자와 처음 만나 어색한 분위기인데 여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오빠 여자 대하는 거 보니까 여자 많을 것 같아. 만약에 당신이 여자에게 성적 장난을 치겠다는 핵심 의도를 기반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면 이런 테스트에 어떻게 대처를 할지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당신은 웃으면서 남자친구의 관점에서의 성적 장난을 유지하면 됩니다. 뭐야, 나 지금 바람핀다고 의심하는 거야? 손들고 반성할까? 물론 성적 장난을 치는 방법은 패턴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멘트를 날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지금 감이 잡히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저런 테스트가 초반이 아닌 중후반에 나왔다면 단계와 핵심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처를 하진 않겠죠. 자, 2번, 당신과 여자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분위기가 무르익고 여자가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자상한 남자가 좋아. 자, 이 상황에서 역시 내가 아무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 잘 보여야 되니까 자상하게 대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여자한테 자상한 스타일이야, 이렇게 여자의 프레임에 종속이 돼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지금 남자친구의 관점에서 성적 장난을 친다는 핵심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바로 성적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뭐야, 너 지금 내 앞에서 어떻게 딴 남자 얘기를, 너 지금 나 질투하게 만드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실제 게임에 들어가면 개별 패턴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큰 틀에서 바라보고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할 건 성적 장난이다, 이런 핵심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야 실전에서는 현재 단계 파악과 핵심 의도만 생각하고 모든 상황에 전부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핵심 의도가 뭔지 개념 정리가 지금 됐죠? 제발 패턴이나 루틴 수집은 적당히 하고 당신이 만든 프레임에 여자를 올려놓고 판을 잡고 흔들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길 바랍니다. 핵심 의도가 이해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드게임의 5단계 구조와 구체적인 게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제 각 단계별로 간단히 요약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분위기를 리드하기 위해서는, 분위기를 리드한다는 거는 분위기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각각 청크로 분리되어 있는 이 프레임들을 자유자재로 옮겨 다닐 수 있어야 돼요. 우선 여자의 심리 상태를 간단히 생각해 볼게요. 여자가 당신을 만나러 나왔다는 것은 기본적인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여자는 관심이 없는 남자를 만나러 나올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이상의 외모를 갖고 있는 여자들은 남자들의 접근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당신이 별로라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만나러 나오면 일단 당신도 그렇겠지만 여자도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 친구 먹자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남자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를 의식하고 나올 겁니다. 스킨십을 진행할 수도 있고 이런 남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나올 겁니다. 당신이 분위기를 리드한다는 것은 이런 단계들을 당신이 먼저 진입해서 리드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단계들이 미드게임의 5단계 구조가 되었습니다. 미드게임의 5단계 구조는 이와 같아요. 자신감, 책임, 비전, 지배, 문제 해결. 각 단계의 이름은 알파적 기질과 연관이 있습니다. 당신은 여자와 미드게임 진행 시에 각 단계의 이름에 맞는 기질을 여자에게 최우선적으로 보여줌을 목표로 해야 돼요. 이 단계의 이름을 단순히 멋있어 보이려고 지은 게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또한 각 단계를 분리되어 있는 덩어리, 즉 청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계를 넘어갈 때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당신이 해야 할 거는 지금 내가 어떤 단계에 위치해 있는지 판단하면서 게임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 그럼 러스테커의 의도가 뭔지부터 설명해 볼게요. 러스테커의 의도는 단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당신이 여자에게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군대에서 쓰는 개념을 가져온 건데 작전 계획에 지휘관의 의도라는 관념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군이 도입한 이유는 아무리 작전 계획을 잘 짜놔도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이 작전 계획대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휘관의 의도라는 개념을 미군이 도입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온 거죠. 예를 들어서 대대장의 의도는 69번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휘하 부대들이 죽고 전멸을 해서 계획이 바뀌어도 나머지 남은 부대원들이 계획을 수정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69번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가겠죠. 즉 중간에 어떤 변수가 발생해도 목표를 찍고 그쪽을 점령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말한 너무 세세한 계획을 짤 필요가 없다는 말과 같아요. 상황이라는 건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완벽한 상황을 가지고 너무 세세하게 계획을 짜 놓는 게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당신이 미드게임을 하다가 각 단계에서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목표는 러스테커의 의도, 즉 여자의 최종 반응이 이와 같은지 살피면 된다는 말입니다. 핵심 의도와 러스테커의 의도가 뭔지 알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각 단계를 진행할 것인가? 각 단계에서 당신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알파적 기질이 무엇이냐? 이게 단계의 이름이 되었다고 했죠. 자, 이와 같이 미드게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핵심은 1번, 지금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5단 구조를 말해요. 2번, 어떤 의도로 여자를 대할 건지 핵심 의도를 말합니다. 3번, 단계가 끝나는 지점은 어디인지 러스테커의 의도, 이것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처럼 숲, 5단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나무, 핵심 의도를 말하는 겁니다. 애프터 할 때 픽업 책을 보면서 멘트를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또 나 지금 뭐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멍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존나게 많이 알아도 복잡하고 못 써먹으면서 강의 수집하러 맨날 인터넷 뒤지는 루저보다 단순한 핵심을 바탕으로 게임을 많이 뛰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각 단계별로 세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단계 자신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당신이 처음 여자를 만나서 가장 처음 보여줘야 할 것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자, 2단계는 당신이 여자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단계이자 당신의 남성성을 보여주는 최초의 단계예요. 여자를 대할 때 자신감을 보이라는 말의 가장 정확한 뜻은 그 여자를 가질 수 있다고 굳게 믿는 느낌, 또는 이 여자를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스스로 굳게 믿는 느낌, 이것을 말합니다. 자, 여자는 남자를 볼 때 무의식적으로 급을 봐요. 이 남자가 나를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 남자인지 무의식적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당신이 알파라면 당연히 여자를 많이 만나왔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여자에게 너 정도 급은 이미 많이 만나봤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너무 거만하고 오만하게 해선 안 되겠죠. 자, 이처럼 여자 경험이 많다는 것은 많은 여자들에 의해서 괜찮은 남자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고, 이러한 요소는 그 자체로 당신이 희소한 자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 경험이 많다는 것, 이것을 프리셀렉션이라고 하는데, 이 프리셀렉션, 이미 다른 여자들에게 선택받은 남자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은 남자의 가치 증명의 탑티어급 요소예요. 자, 어떤 남자들은 여자 경험이 없는 남자를 여자들이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여자라는 동물을 너무 모르는 것이고 인간의 심리를 모르는 겁니다. 여자들이 왜 명품을 좋아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여자는 희소한 자원에 환장하고 희소하지 않은 자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희소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여자들에 의해서 괜찮은 남자라는 것이 증명된 남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전에 이미 선택받은 남자, 이것이 프리셀렉션이고, 이것을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여자가 느끼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감을 갖고 여자를 대함으로써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나무, 즉 핵심 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자신감 단계의 핵심 의도는 3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리드예요. 자, 리드는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 남자들은 너무 여자에게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닌 상황도 여자의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잔 마실까요? 저 좀 더 풀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혹시 주랑 전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지금 보여드린 영상에 남자와 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자기 행동에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따라서 어떤 식으로 리드를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자를 처음 만나 인사를 하고 목적지를 정해서 가야 되는데, 가면서 어색하면 편의점에 들려서 물이나 음료를 같이 고르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도 초보들은 이끌지 못하는데, 야, 목마른데 서로 길 어긋날까봐 기다리고 있었어, 편의점 먼저 가자.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리드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제가 편의점을 가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하던 남자가 편하게 리드를 하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한 술집에 가서 주문을 할 때도 너무 많은 선택지를 주는 게 아니라 메뉴판을 먼저 스캔하고 아예 상반되는 음식 2가지를 찍어서, 자, 이거랑 이거 둘 중에 찍어봐 라는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탕이나 구이,
튀김이나 볶음 뭐 이런 식으로 상반되는 음식을 고르고 디테일하게 메뉴를 찍어서 고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리드를 한다는 것이 어떤 특정한 행동에 의해서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자는 기본적으로 수동적인 동물이에요. 왜냐면 남자의 적극성을 확인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또한 자신이 적극적인 성격이라고 할지라도 관심이 있는 남자 앞에서는 초반에는 이를 숨기고 수동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오히려 초반에 남자의 프레임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는 여자가 있다면 이런 여자가 남자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자신감 단계에서는 당신이 여자를 리드하도록 해야 돼요. 야, 솔직히 말해봐. 오늘 나오기 전에 무슨 생각했어? 구두 신어서 발 아픈 것 같은데 그냥 가까운 데로 가자. 야, 배 엄청 고픈 거 아니면 가볍게 술 한잔 하러 가자. 자, 이 중에서 먹고 싶은 거 한 개 골라봐. 자, 이 정도로 여자를 이끌어가던 선택지를 주어서 고르게 하는 방식으로 리드하면 됩니다. 자, 남자는 이처럼 주도권을 가지고 여자를 리드할 수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 인식을 잘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죠. 그런데 이 리드는 사실 첫 번째 단계의 핵심 의도 중에 한 개이자 당신이 여자와 의사소통하는 전반에 녹아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알파의 첫 번째 조건 기억나시죠? 영역을 구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리드입니다. 보통 알파는 듣고 결정하고 결제하거나 기각합니다. 결제를 했다면 결과에 책임을 지고 외부와의 문제가 발생하면 조정을 해요. 여자보다 먼저 행동하고 방향을 결정합니다. 또한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말보다 먼저 행동이죠. 지금 여자의 말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자의 말을 듣고 결제하거나 기각을 하라는 말이에요.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음식을 고르는 문제도 여자에게 선택지를 주면 된다고 했지만 그냥 당신이 먼저 고르고 나머지 한 개를 골라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자와 만나 걷는데 사람이 많다면 당신이 앞장서서 걷고 손을 뻗어서 여자 손을 잡고 이끌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갈 만한 술집을 미리 골라놨다면 내가 술집 하나 골라놨는데 너 혹시 특별히 가고 싶은 데 있어? 라고 물어보고 여자가 없다고 하면 당신이 선택한 그곳으로 가면 됩니다. 여자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하면 뭐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가면 되겠죠. 하지만 그곳이 게임을 방해할 만한 요소가 있다든지 어떤 이유로 인해 별로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자의 의견을 기각하고 거기도 좋은 것 같지만 다음에 가자. 내가 생각한 데가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1단계 자신감 단계에서 핵심 의도 중 리드는 단순히 말투를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진짜 알파가 자신의 영역에서 어떤 행동으로 리드를 할지 이 부분을 말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여자는 지금 알파인 당신의 영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알파의 영역을 여자에게 내주고 스스로 베타가 되지 마세요. 절대 여자는 남자의 영역에 속하고 싶어하지 그 영역을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자신감 단계에서는 당신의 남성성을 보여주고 여자의 IOI, 즉 관심을 이끌어야 돼요. 그리고 이 단계의 마무리, 러스테커의 의도, 당신에게 집중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관심 있는 대상에게 우린 집중해요. 그것이 사물이든 사람이든 집중을 하지 않으면 반대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죠. 여자에게 당신이라는 남자를 보여줬을 때, 그리고 의사소통을 할 때, 리드를 할 때 당신에게 집중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 단계를 성공적으로 끝마친 겁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자, 이제 2단계 책임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여자는 남녀 관계에서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동물입니다. 여자는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동물이에요. 남자랑 달라요. 여자가 책임이 느껴질 만한 상황이 발생하면 쉬운 여자로 보여지고 싶어하지 않는 심리가 발동하고 여자는 결과적으로 이 상황을 본인 대신에 책임져줄 대상과 상황을 찾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집에 가서 섹스나 하자고 남자가 말을 하면 여자가 설령 그러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자 자신으로 하여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고자 싫다 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자가 정말 원하는 것은 단순히 명분이 아니라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상황이나 이유, 즉 그럴듯하게 현재 상황을 책임지지 않고 부인할 수 있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정확하고 본질적인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영화에 나오는 뜻밖의 만남, 뜻밖의 우연히 만난 남자와의 하룻밤, 이런 것들을 여자들이 좋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낭만이라는 이유로 잘 포장되었지만 사실 이건 여자 본인이 아무런 능동성이 없는 상태로 정말 우연히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이 책임 단계에서 여자가 느끼는 책임 요소를 미리 회수해야 돼요. 자, 이 단계를 잘 거치면 차후에 스킨십이나 섹스를 하기 전에도 효과적으로 여자가 느끼는 이 책임을 스무스하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즉 2단계는 여자의 ASE, 쉬운 여자 방어 기제를 사전에 제거하는 복선이 되기도 해요. 따라서 당신이 먼저 여자보다 2단계로 진입해서 여자의 책임을 회수하는 것이 이 단계의 목표예요.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 무르강에서는 책임 단계의 핵심 의도, 성적 장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적 장난을 가장 쉽게 형성하는 방법은 역할극을 하는 겁니다. 성적인
의도가 들어간 장난에 여자가 좋은 반응을 보인다면 당신을 남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성적 장난을 치면서 연인 프레임을 형성한다는 것, 즉 역할극을 수행한다는 것은 관계 가정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여자의 반응에 대처를 할 때 실제 남자친구와 같은 프레임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핵심 의도 설명할 때 나왔던 부분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난 자상한 남자를 좋아해 라고 말을 했다면 당신은 지금 가짜 남자친구이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관점에서 반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야, 대놓고 어떻게 딴 남자 얘기를,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당신이 실제 연인 프레임을 폭넓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 또 여자가 원하니 자상한 남자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단계에서 말하는 연인 프레임은 단순히 여자와 남녀의 대화를 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성적 장난을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자에게 거짓 관심의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자, 이후에 남녀 사이의 대화, 이성관, 이상형 등 이런 식의 대화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런 말과 행동은 여사친들과는 잘 하지 않는 말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프레임의 여자가 종속이 되면 당신을 친구가 아니라 남자로 보게 됩니다. 야, 혹시 말이야, 우리가 나중에 만나서 여행 가게 되면 어디 가고 싶어? 아, 책 보는 거 좋아한다고? 아니다. 그럼 우리 한강으로 소풍 가서 돗자리 깔고 너는 책을 봐. 나는 네 입에 김밥을 넣어줄게. 야, 너 자꾸 핸드폰 보는 거 보니까 딴 남자랑 연락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여자와 연인 프레임을 형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대화만으로 당신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모든 책임을 다 회수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당신이 먼저 이 단계를 진입하고 여자와 하는 행동을 정당화시켜버리면 여자는 당신의 프레임에 종속되어 따라올 겁니다. 그리고 러스테이크의 의도, 당신의 프레임에 종속되는지까지 확인하면 2단계 책임이 끝이 나요. 어떤 프레임에 종속시키냐까지는 여기서 설명하지 못하지만 결국 당신의 프레임에 종속이 되었다는 것은 여자가 느끼는 책임감을 회수하고 동의를 얻었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당신에게 호감과 관심이 있는 여자라면 당신의 프레임과 자신의 프레임이 충돌할 때 자신만의 규칙을 깨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프레임에 종속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의가 있죠.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단계는 비전이에요. 여자가 남자에게 원하는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안정감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설명했지만 결국 베타의 안정성 역시 중요하다고 말을 했죠. 비전 단계에서는 당신이 여자와 어떤 관계가 될지, 그리고 그 단계가 되면 장기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알파는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존재죠. 당신이 만약에 여자와 당신과의 관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그저 하룻밤 섹스나 하자는 식으로 여자를 대하면 여자는 그날 밤 혹해서 당신과 섹스를 하더라도 연락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이 부분을 건너뛰고 뭐 키스까지만 한 상태라면 연락이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당신이 섹시한 알파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비슷한 예를 들어보죠. 당신이 회사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안건을 제시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 상사가 그냥 당신의 의견을 모두 수용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의견이 모두 수용되어서 기분은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당신의 모든 의견을 수용하는 상사를 보면서 능력이 없는 사람, 배울 점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느낄 겁니다. 또한 이런 결정을 했는데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지도 생각하겠죠. 이때 상사가 책임을 회피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 어떨까요? 당신은 결코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이것이 상사가 더 돈을 받는 이유니까요. 팀장이라면 팀원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 면밀히 검토하고 결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되죠. 만약 팀원의 의견에 반해서 진행된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다면 최소한 팀원의 책임으로는 돌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렇듯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회사가 당신에게 돈을 얼마 줘서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회사의 비전과도 연관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의 비전은 그 회사가 거창하게 비전을 나열할 때 느껴지는 게 아니라 회사의 핵심 인력들이 어떤 사고방식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보고 느끼게 되죠. 회사의 비전이 없다면 직원은 더 좋은 조건이나 더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이와 비슷하게 여자는 자신과의 비전이 있는 남자를 원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비전은 뭐 이걸 보고 있는 당신의 개인적인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과 여자가 어떤 관계가 될 것인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따먹히고 하룻밤에 버려질 그런 남자라는 확신이 들거나 당신과 아무 사이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여자는 당신이 아무리 섹시한 남자라고 할지라도 당신을 서서히 지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2단계는 꼭 필요한 단계죠. 하지만 이 관계라는 것은 당신이 여자와 어떤 관계로 발전할 것인가를 토대로 당신이 선택해서 제한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즉, 당신이 여자와 섹스 파트너를 원한다면 진실된 호감 선언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필요 이상의 투자는 하지 않는 상태에서 섹스 파트너로의 관계를 유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사귀고 싶다면 진실된 호감 선언을 통해서 당신 역시 여자의 호감을 받아내고 관계를 묶어 빠른 시간 내에 애프터를 통해 당신에게 많은 시간과 육체 투자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비전 단계에서의 핵심 의도 중에 하나는 독점권이에요. 여자에게 우리 관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너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주겠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 제시를 한 이후에
당신이 여자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여자 역시 당신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게 만들어서 여자의 감정적인 투자를 받아내야 됩니다. 호감 선언이 고백은 아니지만 고백 이전에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감정적인 투자기 때문에 당신은 최종적으로 당신의 호감 선언 이후에 여자가 호감 선언을 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여자가 당신에게 호감 선언 같은 감정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당신만 고백을 한다면 결국 차이겠죠. 당신이라는 남자의 독점권을 여자에게 주는 방법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여자와 당신과의 관계를 결속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그냥 3단계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1번, 여자가 당신에게 매력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 자격 부여를 합니다. 2번, 여자에게 진실된 자격 부여, 즉 호감 선언을 합니다. 3번, 여자의 호감 선언을 유도해서 받아냅니다. 자, 1번, 여자가 당신에게 매력을 얻은 부분에 대한 자격 부여를 합니다. 보통 여자들 보면 그냥 인터넷에서 주워 들은 거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자기 가치관을 정하던데 내가 보니까 넌 좀 다른 것 같아. 생각이 좀 멋있다고 해야 되나? 자, 2번, 여자에게 진실된 자격 부여, 즉 호감 선언을 합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좀 여자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솔직히 나 지금 너한테 끌리고 있어. 자, 3번, 여자의 호감 선언을 유도해서 받아냅니다. 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말해봐. 아이씨, 계속 딴 남자 생각하지 말고 다 보여 지금. 자, 이런 식의 말들을 진행해서 여자 역시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표현을 하도록 유도하면 돼요. 이렇게 상호 호감 선언을 하게 되면 차후에 성적인 말이나 스킨십을 할 명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ASD, 싼 여자 방어 기제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자, 이후에 어떤 관계가 되면 좋을지 제시를 하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드린 패턴의 순서라든지 말의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표현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런 상황과 프레임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루틴이 통하는 거지 무슨 말을 기깔나게 잘하거나 순서대로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본질적인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보죠. 4단계는 지배입니다. 알파는 지배하죠. 반대로 말하면 지배당하지 않는 대상은 당신에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지배라는 것이 내가 널 지배할 거야 라는 고압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자, 이것은 상대가 나에게 지배받고자 원해서 당신이 지배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자를 성적으로 지배해야 돼요. 성적인 지배를 한다는 것을 픽업의 투자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자가 당신에게 육체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배 단계는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섹슈얼한 느낌을 만들어내고 당신은 직접적인 스킨십을 진행합니다. 만약 여자가 당신에게 육체적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그저 친구일 뿐이죠. 따라서 스킨십은 여자가 당신에게 육체적 투자를 하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자가 말로만 당신에게 투자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건 당신이 기준만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허세남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즉 진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배 단계에서 당신이 여자와 스킨십을 한다면 여자가 당신의 스킨십을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여자가 스스로 스킨십을 은근슬쩍 하는지 이런 과정들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단계의 핵심 의도 중에 하나는 바로 전이에요. 전이는 섹스에 앞서서 행하는 성적 자극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죠. 하지만 단순히 키스나 애무와 같은 직접적인 것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즉 술집이나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도 정신적인 전이를 하면 여자는 당신과 섹스를 상상하면서 흥분을 한다는 것이죠. 당신도 직접적인 접촉이 없다 하더라도 상상만으로 발기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상상들을 남녀가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정신적인 전인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역시나 한 발 앞서서 이런 상황을 유도해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핵심 의도 전이 단계에서는 섹스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섹스 프레임은 두 가지, 섹스를 이미 한 사이라고 가정하는 과정과 섹스를 오늘도 한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어요. 당신이 여자와 섹스를 이미 한 사이라고 가정하고 오늘도 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게임을 뛰게 되면 당신이 여자를 대할 때 반응이 여러 가지로 달라지게 돼요. 섹스를 한 대상과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여자가 음료를 먹는데 무슨 맛인지 궁금하다면서 한번 빨아 먹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행동은 여자로 하여금 이전 남자친구와 했던 행동들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이런 행동은 사실 섹스를 한 대상과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이를 먼저 가정하고 행동하면서 여자에게 섹스를 이미 한 상대에게 느끼는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적 충동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당신은 여자가 당신과의 섹스를 우선 인식하게 만들면 됩니다. 즉 여자가 당신과의 섹스를 보고 상상하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울고 웃고 이런 감정이입을 하는 이유는 대상과 나를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실제로 이러한 일은 아니지만 드라마를 보며 주인공과 나를 동일시하고 나와 동일시된 주인공의 입장을 상상하면서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를 볼게요.
판타지, 무협소설 같은 걸 읽는 과정 역시 글자밖에 안 보이지만 상상력을 동원해서 주인공과 나를 동일시하게 돼요. 만약 이런 과정이 없고 그냥 논리를 이해하면서 읽는다면 재미없어서 보다 말겠죠. 그럼 이 상상력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요?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 상황의 가정과 묘사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릴 때 본 야설을 보고 흥분하는 것 역시 이런 과정을 거치죠. 흥분되는 야설과 재미없는 야설의 차이는 바로 스토리와 상황 묘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가정과 묘사를 활용해 여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면 된다는 말이죠. 언어적 섹스 프레임 중에 가벼운 섹슈얼 토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남자의 어떤 모습이 넌 섹시해 보여? 그리고 당신 역시 나는 여자가 이런 모습이 섹시해 보인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는 가슴이 큰 여자가 섹시해 보여. 하지만 좀 전에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상황의 가정과 묘사라고 했죠. 그래서 당신은 단순히 이런 주제를 꺼내서 이 정도 말을 하면 안 돼요. 마치 야설처럼 이 상황을 당신이 상상하면서 구체적으로 묘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야, 나는 왠지 키스를 할 때 여자가 사탕 빨듯이 내 아랫입술을 빨아줄 때 좀 섹시하더라. 혹은 조금 더 수위가 낮게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좀 중요한 순간에 리드할 것 같아. 자, 이런 말을 하면 여자가 물어보겠죠. 어떤 순간? 그럼 그냥 눈을 바라보고 그 중요한 순간? 자, 이런 식으로 능글맞게 웃어주면 여자들은 전부 다 눈치챕니다. 그리고 여자가 뭐야 이런 식의 반응을 하면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이 왜? 난 데이트할 때 먹고 싶은 음식 고를 때나 뭐 이럴 때 말한 건데 너 이상하게 생각했지? 솔직히 무슨 생각했어? 지금 생각한 거 한번 말해봐.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스킨십도 같이 진행하면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러스테이커의 의도, 궁극적으로 여자 역시 당신에게 성적 욕구를 표현한다면, 당신이 만들어낸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전의를 받아들인다면 이 단계는 종료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보죠. 마지막 5단계는 문제 해결 단계입니다. 이 문제 해결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알파는 외부와의 문제가 발생하면 조정을 한다고 잠시 언급했죠. 여자와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섹스를 하러 가기 직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당신이 여자에게 자러 가자고 말을 했을 때 여자가 수긍할 수도 있지만 수긍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당신은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미 2단계 책임 단계에서 당신은 여자가 느낄 만한 책임을 회수하고 이 문제에 대한 복선을 깔았어야 돼요. 그리고 비전 단계에서 서로 자원의 독점권을 준 상태가 되었다면 여자의 ASD, 즉 싼 여자 방어 기제가 내려갔을 거예요. 이렇게 누적적으로 단계를 거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왔을 겁니다. 특히 여자의 쉬운 여자 방어 기제를 해결했었어야 되죠. 그래야 마지막 클로징을 할 테니까요. 또한 서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했다면 아쉬워서라도 여자는 고립 제한에 순응하게 됩니다. 물론 가치관이라는 게 한 번에 바뀔 수는 없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중간에 언제라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이런 각종 문제에 대처하는 부분들까지 무료 강의에서 모두 다룰 수는 없지만 남자의 프레임이 강력하면 여자는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프레임을 부수고 남자에게 종속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면 나오는 거부 반응의 대부분을 깰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버티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버티는 행위 자체가 여자의 책임감을 덜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자에게 쉽게 패배하면 여자가 자신을 배려해준다고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정도도 버티지 못하는 당신을 가짜로 봅니다. 그리고 안정적이지 않다고 느끼죠. 자신에게조차 패배한 당신의 알파적 기질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대부분 여자들은 당신이 얼마나 쉽게 포기를 하는지 무의식적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당신의 자신감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테스트하면 당신은 버티면서 그냥 하던 걸 계속하면 돼요. 야, 나는 당연히 남잔데 너랑 자고 싶지. 야, 자고 싶지 않은 여자랑 왜 만나면서 시간 낭비를 하겠어. 만약에 어떤 남자가 너랑 만나면서 자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그건 사기꾼이거나 용기 없는 개집이다. 그리고 너도 너한테 관심 없고 수다 나 떠는 그런 남자 만나고 싶어? 그럼 친구를 만나지 남자를 왜 만나? 자, 이런 말을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당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남자라는 것을 보이는 거, 그리고 문제가 발생해도 뚝심을 보이는 겁니다. 물론 강제로 뭔가를 하라는 건 아닌 거 잘 아시죠? 높아지면서 말씀드려요. 자, 이 정도 설명만 하고 그냥 간단한 루틴 한 개를 보여드릴게요. 야, 나는 쓸데없이 밀당하면서 간보는 여자들이나 아닌 척하면서 은근슬쩍 수작 부리는 남자들 뭐 전부 다 토 나오거든. 그래서 솔직히 말하는데 너도 그렇겠지만 나도 아무 여자랑 만나는 남자 아니야. 근데 지금 나한테 너는 아무 여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 야, 오늘 너랑 헤어지기는 아쉽다. 너한테 빙빙 돌려서 말하기 싫어. 그냥 우리 오늘은 감정에 충실하자.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나 따라와. 나가자. 자, 고립 제한을 할 때 보통 명분을 많이 주게 되는데 이보다는 남자답게 리드하는 게 더 낫긴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형태가 되려면 사전에 여자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인식이나 ASD 문제를 부셔줘야 가능하겠죠.
문제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부술 수는 있지만 일단 오늘 배운 비전 단계를 진행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자원의 독점권을 주면 상당수는 해결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런 말들을 수집하거나 더 세련된 말들을 찾아다니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맨날 쳐맞는 찐따가 일진이 하는 말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순서대로 외워서 말을 한다고 해도 일진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진행한 미드게임의 전반적인 흐름은 굉장히 중요하고 효과적인 내용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메커니즘은 비단 여자와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에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저희가 만든 이 구조를 정말로 완벽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 강의에 있는 핵심 의도 13개를 모두 알고 구조 속에 녹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 의도를 여자와의 의사소통하는 과정 중에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익히고 훈련해야 될 패턴이 한 17개 정도가 됩니다. 무료 강의에서 모든 핵심 의도와 직접적인 패턴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거시적인 흐름을 알고 있는 거,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이전과 다른 실력으로 거듭날 수가 있을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자를 유혹할 때 이런 흐름을 알고 진행하는 남자는 솔직히 0.01%도 안 됩니다. 주변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자를 만나는 친구들을 단 한 명이라도 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그냥 지금 듣고 개념을 아는 것만으로도 같은 멘트나 루틴을 수집해도 훨씬 빠르게 습득이 가능할 거예요. 실제 게임은 무슨 멘트나 칠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시적인 흐름을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유혹의 전략을 배웠으니까 이제 바이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 파트도 꼭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파트는 리비도 프로그램의 일부를 그대로 떠왔어요. 물론 본 강의에서는 실제 훈련도 들어가고 하지만 이 정도는 개념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여자가 실제로 남자를 봤을 때 이 남자는 여자 경험이 많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요소에는 바이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멘트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말과 행동 그리고 태도, 이런 정보들의 합이 바로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굳이 따져보면 이 바이브가 사실 멘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강한 멘탈과 경험이 쌓여야 되겠죠. 하지만 무작정 경험만을 쌓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별로 효율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무언가를 가장 빠르게 배우기 위해서는 훈련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프로그램 이름에 훈련이라는 단어를 넣은 거고요.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훈련해야 할지 알아야 되겠죠. 무료 강의에서는 훈련까지는 할 수는 없고요. 바이브에서 알아야 할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브란 게 뭐냐? 바이브라는 단어가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이브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느낌을 말합니다. 총체적인 느낌이죠. 자, 이 정도 설명이 추상적이라고 생각해서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의 약점인 목을 잡아뜯고 절대로 놔주지 않는 잔이 무도한 일이 이자가 진정 역적의 상이다. 관상의 한 장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수양대군역의 이정재 등장씬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송강호는 역적의 상이다 라고 표현했죠. 이정재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이 보여지는 느낌, 이것이 바로 바이브예요. 물론 여자를 만날 때 이런 느낌을 풍기는 게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뒤에 더 적절한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바이브가 중요한 이유는 여자를 만날 때 역시 이 바이브가 좋다면 사실 루틴이나 멘트 등 모든 걸 씹어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바이브는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로 개념을 알고 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바이브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모든 요소들을 분리해서 이렇게 개선하라고 말하곤 해요. 목소리를 낮게 해라, 느리게 말해라, 아이 컨택을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실전에서 이런 것들을 모두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좋은 바이브가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여자를 만날 때 좋은 바이브라는 건 희소성이 좀 느껴지는 바이브예요. 여자는 희소한 가치에 환장하는 동물입니다. 희소성이 뭡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걸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요는 남자를 원하는 여자들인 것이고, 공급은 남자, 즉 당신이 돼야겠죠. 풀어서 좀 말하면 당신이 다른 여자에게 인기 많은 남자로 느껴질 수 있다면 여자를 유혹하기 아주 좋은 바이브를 갖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바이브를 풍기면 당신은 이런 얘기들을 여자에게 들을 거예요. 오빠는 좀 바람둥이 같다.
기생 오래비 같다 이런 말들. 자, 이런 말을 보통 남자들은 좋지 않은 의미로 받아들일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 바람둥이 같다는 말은 인기가 많을 것 같다는 말이고, 기생 오래비 같다는 말은 잘생겼다는 말이에요. 희소성이 있다는 거죠. 주변 여자들이 전부 다 별로라고 말하는 인기 없을 것 같은 남자를 여자들은 싫어합니다. 많은 여자들이 원한다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입증된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이러한 느낌을 그 사람이 자신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을 종합해서 느낌으로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프리셀렉션이에요. 프리셀렉션은 이미 선택받은 남자라는 뜻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좋은 바이브, 당신이 추구해야 될 바이브는 여자로 하여금 프리셀렉션이 느껴지는 바이브라는 거죠. 그렇다면 희소성이 있는 남자, 즉 여자에게 인기 있는 남자는 일반적으로 여자를 어떻게 대할까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여자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이 기본이에요. 여기서 이 말을 못하는 예시를 좀 볼게요. 한잔 마실까요? 저 좀 더 풀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혹시 주랑 전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방금 본 영상에서와 같이 여자 경험이 없는 남자들의 특징은 매사에 너무 조심해서 여자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원하는 것을 잘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없애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이제 좋은 바이브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을 했으니까 이 바이브가 원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어떤 상황에 충격을 받고 울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른인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달랠 겁니다. 아이는 충격에 받아 울겠지만 어른인 당신은 충격을 받지가 않아요. 왜냐면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 같은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긴장과 같은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아이와 달리 아주 여유로운 상태일 겁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원래 여자를 만나기 위한 좋은 바이브, 즉 당신이 다른 여자들에게 인기 많은 남자로 느껴지는 바이브를 원래 갖기 위해서는 다음 과정이 정상입니다. 다양한 여자를 아주 많이 만나보면서 경험을 하고, 이런 경험 속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이 발생하는 문제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과 같은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점점 여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여유롭고 자신감 있는 상태가 되겠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과정이 지극히 정상적인 바이브의 개발 과정인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남자들이 일단 이와 같이 여자를 많이 만나는 경험 자체를 평생 동안 못하기 때문에 여유로운 바이브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머리로 이해는 돼도 실제로 여유롭고 자신감 있는 상태로 여자를 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실제로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이것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강제로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할 겁니다. 프로그램을 따르면서 바이브를 개발시키되 결국 많은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가길 바랍니다. 자, 앞서 설명한 좋은 바이브의 예시를 또 다른 영화로 보여드릴게요. 해야 되는 바이브는 이와 같은 바이브입니다. 윤계상이 여자를 대할 때의 느낌에서 일반적인 남자와는 약간 다른 느낌이 나죠. 그럼 도대체 프리셀렉션이 보여지는 바이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프리셀렉션은 다른 여자들에게 이미 선택받은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 주변에 여자들이 많다고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면 될까요?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직접적인 방식은 바로 눈에 보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면 안 됩니다. 여자가 나의 행동을 봤을 때 저 남자 여자에게 인기가 많을 것이다 라는 느낌을 받게 만들어야 돼요. 자, 이런 느낌은 직접적으로 여자가 많다고 당신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과 여자와의 의사소통 전반에서 자연스럽게 풍겨져야 합니다. 그럼 이제 바이브를 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전제 조건으로 당신이 해야 될 것은 감정을 리드하는 거예요. 감정에는 나의 감정과 우리의 감정이 있죠. 이전에 설명한 어린아이 예시와 같이 나의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이 상황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되면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거든요. 즉 여자와의 의사소통을 하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당신은 여자의 평가나 반응에 휩쓸려 다니면서 감정의 등락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 자신의 감정을 본인이 통제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여자와 기싸움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자의 반응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즉 나의 감정을 통제하는 핵심은 내 감정의 기복이 상대의 반응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항상 무미건조하고 싸가지 없게 여자의 반응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당신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를 여자의 평가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로지 당신이 컨트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리드한다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의 분위기라는 게 있죠. 이 분위기를 당신이 주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고 슬프고 재밌고 이런 여자와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거를 당신이 주도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에는 초반에 내가 주도적인 상황을 만드는 단순한 패턴을 강제로 훈련해 볼게요. 훈련 방법은 상황을 리딩하고 여자에게 명령을 하는 훈련을 할 겁니다. 현재 상황을 리딩하는 것만으로도 본인 스스로 감정적인 동요를 컨트롤할 수 있고 여자에게 요청이 아닌 명령을 함으로써 우리 사이의 감정을 보다 더 쉽게 리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아까 봤던 영화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향수 관련해서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데 윤계상이 대답을 하지 않고 술을 따라주죠. 자, 이거는 무시하기, 흘리기, 이런 기술인데 이 부분도 바이브로 좀 차별화가 된 거예요. 상황 설명, 그러니까 불필요한 대답을 생략하고 바로 술을 주는 이거 명령을 한 겁니다. 다음 상황을 볼게요. 지금 윤계상이 술집에서 여자를 접대하는 상황이라서 여자가 상황에 주도권을 갖고 있죠. 심지어 잘 못하면 벤치 놓겠다는 평가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손님과 접대를 하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상황 자체가 평소보다 남자에게 불리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윤계상은 여자의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우리의 감정을 리드하기 시작하죠. 자,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여자의 협박에 감정적인 동요를 하지 않고 여유롭게 나의 감정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리딩하죠. 또한 우리의 감정을 리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명령을 합니다. 술 한잔 주시겠어요? 라고 요청을 하지 않고 술 달라고 명령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걸 집중해서 보시기 바래요. 요청을 해서 선택권을 여자에게 넘겨주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은 여자의 눈치를 계속 보느라 여자에게 자연스럽게 허락을 구하거든요. 하지만 윤계상이 보여준 이런 언어적인 특징은 인기 있는 남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여자의 벤치 놓겠다는 평가 프레임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스스로 넌 안 그럴 것임을 안다 라고 본인이 상황을 지금 평가하고 있죠. 자, 이러한 말을 여자가 암묵적으로 승인하면서 겉으로는 여자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남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황은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대본이 써있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응용이 가능하겠죠. 벤치에 안 놓을 거 아니까 그런 거죠. 놀려고 온 건데 존댓말 쓰면 어색하니까 우리 그냥 말 놓자.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주도권이 프리셀렉션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술을 달라고 하던 말을 놓자고 하던 이런 멘트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자, 무엇을 해라 라는 말투로 교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런 바이브는 여자를 많이 만나보지 못한 남자가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바이브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 역시 리드하지 못하죠. 흥분하니까 여자의 평가를 받고 굉장히 찌질한 바이브가 나옵니다. 목소리, 몸짓, 표정 등 같은 사람이라도 바이브에 따라서 이렇게 상태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개념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좀 심도 있게 들어가 볼게요. 상황을 좀 가정해보죠. 지금 여자와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쌓여진 상황이 왔습니다. 당신은 여자에게 술을 한잔 하자고 말을 하고 싶어요. 이 상황에서 같은 말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여자에게 한잔 하자라고 명령을 할 거예요. 쌓여진 상황, 그리고 권태기라는 키워드, 그리고 한잔 하자라는 말을 하려면 이런저런 방식들로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상황만 리딩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쌓여졌으니까 라고 말을 한 것은 현재 상황을 리딩한 거죠. 여기에 여자의 감정까지 리딩을 하면 두 번째, 갑자기 쌓여져서 권태기같이 보이는데 라고 리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나의 감정을 리딩할 수도 있겠죠. 야, 갑자기 쌓여져서 내가 지금 좀 권태기 같은데 라고요. 그리고 우리 둘의 감정을 리딩할 수도 있습니다. 야, 갑자기 쌓여져서 우리 권태기 같은데. 또는 상황과 여자의 감정, 나의 감정을 모두 리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갑자기 쌓여져서 네가 권태로워 보이는데 난 권태롭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상황을 리딩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감정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죠. 갑자기 쌓여진 상황을 보고 지금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좀 너 권태로워 보이는데. 또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도 얘기가 가능하죠. 갑자기 쌓여진 상황을 보고 지금 우리 권태기 같으니까. 사실 지금 설명한 걸 보면 알겠지만 이 문장에서 크게 분류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미묘하게 상황과 감정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같은 문장도 정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걸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문장들을 제가 뽑아낸 것 뿐이에요. 즉, 이 문장에서는 어떤 감정을 선택하던 상황을 이야기하던 어찌되었던 별로 상관없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이 중에 가장 입에 맞고 편한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여자에게 명령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현재 상황, 나의 감정, 너의 감정, 우리의 감정, 동사 이런 요소들이 필요한 거죠. 나중에는 이런 요소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도 있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다루고 일단 지금은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자에게 기본적인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상황, 감정, 동사 이 세 개만 있으면 됩니다. 좀 다르고 약간 좀 쉬운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 방법은 비교 단어를 약간 병렬로 배치하는 겁니다. 어색하다와 비교 단어로 편하다를 선택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색한 것보다 편한 게 나으니까 한잔해요. 간단하죠? 또 다른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상황을 보는 케이스예요.
상황을 보고 여자의 감정을 추측하고 명령을 하면 여자를 배려하는 느낌을 주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상황은 특수 케이스가 있을 때 이를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발레를 하고 온 여자를 만난 경우에 나는 이 여자가 힘들게 발레를 하고 왔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명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발레하고 와서 발이 좀 아픈 것 같은데 가까운 데로 가요. 자, 지금 발레를 하고 온 특수 상황을 읽었고 여자의 감정을 얘기했죠. 발레하고 와서 발이 아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 다음에 명령을 합니다. 가까운 데로 가요. 자, 이런 식으로 여자에게 발생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먼저 보고 여자의 감정을 추측해서 명령을 하면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지만 여자를 배려해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너무 상황이 다양해서 이 상황을 읽어낼 수 있는 연습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사실 이걸 인위적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까 전에 설명한 발레를 하고 와서 발이 아플 것 같은 상황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지만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은 내가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심화학습이라서 무료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이나 장애물을 내가 만들어내고 해소하는 방식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리하면 결국 지금까지 얘기한 건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과 감정을 얘기하고 동사로 명령을 하는 형태. 두 번째, 비교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동사로 명령을 하는 형태. 세 번째, 상황을 보고 상대의 감정을 추측해서 이야기하고 동사로 명령을 하는 형태. 이 중에 3번은 특수 상황이 있을 때 스스로 연습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훈련까지는 지금 여기서 못하지만 혼자 연습을 해보기 위한 팁을 좀 드리면 지금 설명은 상황, 감정, 동사 이 순서대로 설명을 했지만 연습은 반대 순서로 해야 돼요. 즉 이런 순서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범용적인 상황에 대한 훈련은 첫 번째, 동사를 익숙하게 뽑고 말하는 훈련. 두 번째, 상황과 감정을 리딩하는 훈련. 세 번째, 동사에 맞춰서 상황과 감정을 연결하는 훈련. 자, 한국말은 부연 설명이 맨 앞에 붙지만 훈련은 영어처럼 가장 중요한 동사부터 생각해내야 돼요. 왜냐면 내 목적만 생각해낼 수 있다면 나머지 부연 설명은 사실 어떤 말을 해도 별로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상황과 감정을 보고 바로 읽을 수 있는 훈련을 합니다. 또한 처음 떠올린 동사에 맞춰서 상황과 감정을 연결하는 훈련을 하면 됩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해보면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스스로 해보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익혀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바이브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본 강의에 나와 있는 훈련을 다 넣지는 않았지만 지금 설명한 이 부분을 나름대로 훈련하면 정말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결국 이런 별것 아닌 행동들이 모여서 남성성이나 지배적인 느낌, 프리셀렉션 등을 만들어내거든요. 자, 이런 요소들은 무의식적으로 여자의 머릿속으로 침투를 하기 때문에 연습을 꾸준히 해보면 여자의 반응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 꼭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중요한 파트는 모두 다 끝났습니다. 1강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예시는 페르소나 부분과 유혹의 전략, 그리고 나머지 3강에 나오는 부분들까지 종합해서 3강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1일차와 마찬가지로 2가지 많이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 배워도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모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과 원리를 더 배워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여자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배우고 방법과 원리를 알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여자를 떠나서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 특히나 감정을 교류하는 형태의 상호작용은 방법과 원리만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배우고 아무리 모르는 원리를 내가 알았다고 해도 성적 매력이라는 건 결국 그 사람에게서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응축된 하나의 느낌에 가까워요. 여러분이 이 이상 더 좋은 방법을 찾아다니면서 머릿속으로 검증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계속해서 몇 년이 지나도 방법만을 찾아다니면서 여자에 대해서 공부만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는 여자가 아니라 이런 방법이나 원리를 토론하는 남자들만 남을 겁니다. 보통 이 분야에서 계속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명확한데 이 방법과 원리만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인터넷에서 소통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지식이 우월한지 뽐내기만 하고 정작 여자를 만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자는 방법이나 기술보다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그 느낌을 봐요. 그래서 기가 막힌 방법이나 원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눈빛이 떨리고 여자를 대함에 배타적인 바이브가 시종일관 나온다면 그 어떤 방법과 원리를 알아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리비도까지 왔다면 최적의 방법은 드리니까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전을 많이 겪어봐야 돼요. 자, 이런 분야를 배우고 몇 년을 공부하면서 안 하는 사람보다 이런 분야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말에 나가서 여자에게 같이 놀자고 말 한 번 거는 남자가 훨씬 더 잘합니다, 진짜로. 물론 배우면 더 잘하죠.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배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걸음마를 배운 이후에 누군가에게 뛰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나요? 달리기 대회를 나가야 된다면 배워야겠죠. 내가 국가대표가 되려면 당연히 배워야지.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발을 어떻게 디디고 어떻게 하면 0.01초를 더 빨리 뛸지 이런 원리와 방법은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멍청한 거죠. 그러니 더 이상 방법을 찾지 말고 훈련하고 나가서 경험을 쌓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을 머리로 알고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직접 나가서 느끼고 배운 것을 적용해 보면서 체화시켜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철권 아시죠? 10단 콤보 외웠다고 고수들 이길 수가 있나요? 못 이겨요. 그럼 내가 좋은 콤보를 몰라서 못 이기는 건가?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일단 기술을 알았으면 많이 게임을 해봐야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방법은 그만 찾고 배우고 훈련하고 나가서 경험을 쌓을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핵심 의도를 알아도 상황이 닥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역시 훈련이 중요한데 일단 단계와 핵심 의도는 바로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은 나야 돼요. 핵심 의도가 10개가 좀 넘기 때문에 바로 기억은 나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상태에서 뭘 쓸지 선택할 수는 있어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핵심 의도를 떠올리긴 했는데 무슨 말을 하냐? 또 이런 문제죠. 사실 기존 리비도에는 이 핵심 의도를 떠올렸을 때 그 의도에 맞게 말을 하는 훈련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충분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패턴 훈련을 엄청 하니까. 근데 이런 피드백에 있어서 이번에는 해당 파트에서 제대로 훈련할 수 있게 좀 보강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무료 강의만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5개의 핵심 의도라도 나름대로 생각해서 단계에 적용해보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알고 있는 기술들을 넣어보고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길 바랍니다. 자, 2일차 질문 답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 여자를 만나 직접적으로 어떤 구조를 통해 유혹을 할지, 유혹의 5단 구조에 대해서 다뤘고, 의사소통을 할 때는 핵심 의도를 통해서 한다 라는 부분을 다뤘습니다. 또한 바이브 기초편을 다루면서 리드하는 바이브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죠. 사실 바이브 기초편을 다룬 것은 여자 한정으로 단편적인 부분을 보여드린 거였어요. 그런데 이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바이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회적 지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돼야 돼서요. 그리고 비언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도 남아 있습니다. 말도 중요하지만 바이브와 비언어까지 일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3일차 강의에서는 바이브 심화편과 비언어의 기본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또한 첫 강의에서 예고한 대로 여태까지 배운 내용들을 종합해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여자를 처음 만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자를 유혹하고 안정감을 동시에 주면서 연인 관계로 진화하는지 이 과정을 여태 배운 내용으로 풀었어요. 그러니 여태 배운 내용들을 복습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도 듣느라 고생하셨고 마지막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짧은 강의 감상평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